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1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시장 아쉽지만 모두 좀 약세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0.7% 정도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7월 달에 시장은 반등을 조금씩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시장이 하락으로 다시 또 반전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동안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 주가의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국내 증시가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정말 엄청난 악재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어요. 마치 우리가 굉장히 이제 피곤할 때처럼. 그런데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칠 때 영양제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어떤 그 악재들이 소멸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바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은 악재들을 조금씩 이제 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변동성 자체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소를 움직이는 수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거래소 시장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아닌 기관 쪽 수급이 거의 주력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시장 안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팔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오늘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력 수급이 기관이죠. 기관 쪽에서의 매도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좀 크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그동안에 좀 약간의 불안감들 그리고 악재들이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었고 이게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장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어떤 뭐 악재들이 좀 소멸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크게 막 올라가기는 어렵다. 시장이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면서 약간의 계단식이죠. 계단식의 상승 흐름 이런 부분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살짝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서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리뷰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전화는요.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전화를 좀 연결하기 전에요. 지금 수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제가 코멘트를 잠깐 달아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현물 쪽, 즉 주식을 매수해서 보이는 이 수급들과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서 선물 쪽의 매수 또는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떨어지는 이런 수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쪽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선물 쪽에서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현물 쪽에 수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여러분들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지금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희 공원 시스템즈 가지고 있고요. 네. 56,000원에 매수했고 10% 갖고 있어요. 56,000원에 10% 비중이세요? 네. 아하. 언제, 최근인가요? 매수하신 지? 아니에요. 갖고 있은 지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이 되셨다고요?
그렇게 5개월, 10개월 넘게 갖고 있었어요. 추가 매수를 뭐 하신 건 아니죠? 조금 하긴 했는데 중간에 한 6만 6천 원인가 6만 5천 원 그때 못 팔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그렇군요. 지금까지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올라왔는데 못 팔고 또 이제 갖고 계시군요. 네, 뭐 악재 생기고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네, 이제 그쵸. 본점 가까이 됐는데 이게 언제쯤 살아내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네.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기업을 보유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수익이 났다 또 손실로 바뀌고 지금은 손실이에요. 그런데 네. 이 기업이 오랫동안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기업이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2020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주가가 또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또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가 밀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1년도에도 이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과거의 흐름하고 지금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건 우리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트를 보고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결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갔으면 네. 그만큼 실적이 올라와 줘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원 네. 시스템즈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의 그 이익 규모를 봤을 때 어떤가요?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2021년도에. 그렇죠. 영업이익도 감소를 했고요. 매출만 커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만약에 원하는 그 실적을 내놓지 못했을 경우 주가는 거품이 있는 거겠죠. 지금 그렇다면 거품이 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주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지금은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 저는 58,000원 정도 주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그냥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멘토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결이 되네요. 네, 네. 전화 주셨어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폴라리스 회원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3,500원에 20%. 3,500원에 20%. 20%요. 네. 자, 3,500원에 20%. 주가가 어제 급락이 넘었어요. 그쵸. 네. 아이고, 놀라셨겠네요. 유상증자, 네. 이거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3월 초 중순, 3월 초에 매수한 것 같아요. 3월 초에요? 네. 3월 초에 매수, 올해 3월 초라고 말. 네네. 그죠. 아이고. 근데 어떻게 매수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냥 자동차 부품 주고 네. 리비안 관련 주고 해서 자동차가 연말에는 괜찮아질 거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물렸어요. 근데 자동차가 연말에 괜찮아질 거라고 해도 이제 종목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폴라리스 세온이라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기는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네. 거거든요. 어떻게 이 종목을 선택하게 예전에 그 되시는지. 세원에서 네, 저기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지켜보고 네. 계시다가 그리고 네네. 지금 주가도 옛날 보니 세원일 때. 네. 주가도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에도 다른 그 부품주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아마 투자하는데 많이 생각을 고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 폴라리스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네. 하반기에는 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기업의 네. 실적을 봐도 그렇게 좋아질까라는 약간 의문은 좀 들어요. 의문은 좀 들어요. 지금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사람들이 다 네.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지금 좀 불안하다고 얘기하던가요? 불안하다고 그쵸. 얘기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주식을 산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럼 지금 불안한 가운데서 종목을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살까요? 약간 좀 안전한 대형주 쪽을 살까요? 아니면 약간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을 좀 살까요? 안전한 대형주를 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가 완벽한 어떤 협력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쪽이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멘토님 네. 이거 삼성 SD 아니구나. 네. 자, 네, 제가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네.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근데 지금 보세요. 유상증자를 또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유상증자라는 건 내부적으로 돈이 많다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보통 유상증자가 아닌 무상증자를 해요. 네.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폴라리스 에어는 이거 뭐 우리가 듣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네. 보고 듣고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네. 에어는 지금 일단 유상증자까지 나왔으니 악재들은 이미 급락이 2차례나 나왔던 거예요. 이 위에서는. 그렇죠. 네. 2차례나 급락이 나왔었고 지금 여기서는 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고비는 지나갔으니까. 대신 네.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이런 생각하지 아니요, 마시고요. 저는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본전까지 기대를 저는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꼭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2,700원 정도 있죠. 이 네. 가격 정도 오면 그때는 네. 지금 종목들이 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지금 이 나머지 손실은 거기에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멘토님 2,700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될까요? 반등이 네. 나오면 이제 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2,700원 선 정도의 회복력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만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교체해서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지노믹트리요. 지오미트리. 자,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은요? 13,500원에 비중 10%예요. 13,500원. 그 다음에 비중은, 10%요? 네, 네. 자, 그러면 13,500원에 10%이신데, 아하. 지금 좀 떨어져 있긴 하네요. 예. 올라올 때 사셨군요. 최근에 조금 막 올라오고 할 때, 그때. 그쵸. 예. 자, 그런데 이 기업을 보니까요, 지금 거래가, 최근에 봤을 때 거래를, 4만 주.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네, 없어요. 네. 그쵸.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작은데, 지금 사셨을 네. 때 보니까 아마 6월, 7월 달에 거래가 살짝 들어왔을 때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저점에서 거래가 들어올 때가 상승 신호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사신 것 같은데, 근데 네. 거래라는 건 잠깐 들어왔다 빠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거래가 네. 순차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족했던 건 뭐냐면, 이때 거래는 좋아요. 갑자기 거래가 들어왔던 건 좋은데, 이 다음 거래에서 완전히 줄어버렸잖아요. 예. 네, 보통 올라가는 종목은 그 다음에도 이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래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네. 지노미트리는 그래도 다행인 건 주가가 일단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는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돌려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 지금 나오게 되면 아마 14,000원 정도 가격대가 좀 이제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구간. 그래서 네. 네, 그 구간에서 지금 꼬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노메트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네. 13,8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반등시 정리하고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빠져나오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명신산업이고요. 명신산업. 네, 네, 27,000원 정도 되고요. 네. 매수 비중이 한 15%예요. 27,000원 맞으시죠? 네, 비중이 15%요. 네. 아이고, 이 종목도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주가가 또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저기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손해를 좀 본 거예요. 그전에는 뭐 추가 매수를 더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처음에는 한 2번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재매수했는데 지수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맞아요. 떨어졌어요. 네. 꼭 그렇더라고요. 또 스토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또 기다리고 하는 것들 중에서 또 손실이 또 커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 전에 좀 수익을 한번 봤던 종목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시 네. 또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익을 봤던 종목이 또 수익을 내주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수익을 냈던 종목은 그만큼 또 확신에 좀 차서 뭐 매수할 때도 비중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꿋꿋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명신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이 2020년도에 상장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결국 전기차 이슈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이슈가 이제는 지금 거의 덮여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는 뉴스만 뭐 검색하면 계속 나왔어. 전기차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테마적인 성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전기차 테마주,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 테마가 지나가면 또 그만큼 많이 빠진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명신산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쪽에 매수세가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면 명신산업도 같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이 기업은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매수 가격이 27,000원. 이때는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좀 강하게 붙었을 때였고요. 지금은 좀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매도하는 가격은요, 목표 주가는 좀 낮게 보시는 게 좋아요.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이 구간에 오면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있죠? 그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해서 손실을 좀 회복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 주가는 못 가나 봐요.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려운가 다른 봐요.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교체도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TV 소리가 좀 들려요.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TV 볼륨은 꺼주시고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끝났는데요. 저 끄셨어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퍼스트요. 퍼스텍.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보니까 지금 4,299원. 네. 오늘 네, 10% 나오네요, 지금 방송에. 자, 볼게요. 퍼스텍을 4,299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거 혹시 오늘 매수한 건 아니죠? 오늘요.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며칠 계속 보다가 네. 며칠 계속 보다가 매수는 오늘 하셨네요. 습관이 그냥 볼 때는 네. 안 들어가고 꼭 떠서 오르면 따라가. 그렇죠. 네. 이게 참 희한해요. 그 전에 샀으면, 그 전에 보고 있던 종목인데, 보고 있다가 그냥 그때 샀으면 괜찮은데, 꼭 그때는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사게 돼요. 또 후회하죠. 그때 사서 살걸. 다들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뿐 아니라 다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또 느끼게 되고요.
어쨌든 오늘 퍼스텍을 사셨어요. 샀는데 안타깝게도 좀 이제 매수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 퍼스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로봇이랑 방산수가 섞여 있는. 로봇과 방위산업. 그죠? 그래서 지금 퍼스텍의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무기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테마. 그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요. 즉, 만약에 북한에서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 또는 뭐 어떤 미사일, 뭐 ICBM을 쐈다. 이러면 갑자기 막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전쟁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위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퍼스텍의 경우에는 오늘 이 기업은 어쨌든 테마인 거고 급등할 때 따라가신 건 어쨌든 이 기업은 급등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들어왔고요. 윗꼬리를 물렸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12시 20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봉이, 이 분산이 된 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세에 이제 윗꼬리를 물었다고 해서 여기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자리는 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국의 어떤 분위기, 전 세계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4,500원 부근에 올라왔을 때 넘어가면 그때 나오세요. 4,500원. 트레이딩으로.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죠. 언제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뭐 전쟁이 나길 계속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또 빠지잖아요. 내가 올라갔을 때 꼭지에서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이런 종목은 잘 빠져나오지 않으면 정말 오랫동안 물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수익 줬을 때 잘 빠져나오는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장무 며칠 가면 괜찮다 이거죠? 네, 4천 지금 아직 괜찮아요. 반등 시 정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HFR. HFR. 자, 매수 29,000 가격. 원에 네, 29,000원에 29,000원에 15%. 네, 15%요. 아하. 사실 힘든 종목인데요. 네, 다행히 또 수익 중이네요. 네. 29,000원. 매수는 아마 근래 하신 것 같아요. 7월경이나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종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있으신가요? 언제까지나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35,000원에서 한 4만 원 보고 있는데. 아, 그 정도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보진 않아요. 왜냐면 HFR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올라갔던 이유는 5G 테마로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5G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걸 보면은 이 기업은 거의 10,000원 정도 가격에서 4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5G가 지금은 신선한 테마가 아니에요. 이미 한번 지나간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시젠이라는 기업 아시죠? 시젠. 네. 네, 시젠이라는 네. 회사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예전에 보면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테마는 처음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HF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반등을 너무 이제 높게 과거의 어떤 그 고점 자리를 보고서 들어갈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조금씩 꺾이기 시작해서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34,000원 정도 위쪽으로 본다면 좀 보수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000원요? 네, 그래서 34,0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저는 지금이라도 한 5% 정도 정리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알찬 강연회 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바로 오늘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회를 진행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녁 8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강의를 들어오시면 약간 신선하실 거예요.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온라인 강연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 강연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투자 팁을 알려드렸거든요. 오늘도 역시 투자 팁을 알려드릴 거니까 저녁 8시에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은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빠르게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인선 ENT네요. 자, 매수 가격이 9,080원이고 비중 20%. 자,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인선 ENT. 자,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 주로 보통 이제 태풍 수혜주로 인선 ENT가 여름철에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인선 ENT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는 매수를 만약에 최근에 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이제 피해가 이제 심각해 이 주가도 힘을 쓰는데 그걸 기대를 하는 것도 좀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인선 ENT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가의 관심이 보통 여름철에 받긴 하지만 이 관심에 따른 이 기업의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테마적인 요소만 기대해야 할 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즉 관심만 들어와 준다면 이 기업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 기업은 지금 그래서 매수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시장 조정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일 뿐입니다. 이 기업은 최소한 10,000원 정도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 올라오면 10,000원 정도에서 그때 20% 비중이니까요. 그때 뭐 분할로 조금씩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보유 그리고 10,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한전산업이고요. 매수 가격은 12,500원, 비중은 10%네요. 자, 한전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00원. 매수는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6월 이전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약간의 좀 횡보 구간에 좀 진입해 있는데 약간은 어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전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 상승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락 조정, 가격적인 조정과 그 다음에 시간적인 조정. 지금 매수한 가격 정도라면 이 회사는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13,000원 정도 목표 주가, 좀 너무 높게만 보지 않는다면 13,000원 부근에서는 잘 빠져나오고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줄 것 같으니까 한전산업은 목표 주가는 13,000원. 다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 비중만 가져가시고요. 13,000원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ST팜이네요. 자, 매수 가격이 118,000원, 40%. 좀 오르고 있는데 익절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매수 가격이 118,000원이면 자, 꽤 높아요. 지금 조금, 진짜 말 그대로 조금이네요. 조금 올라왔어요.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이 시세는 아직도 부족하죠. 최근에 10% 올라왔다가 오늘 좀 살짝 또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 FDA 그 인증 소식이 있네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ST팜은 매수한 가격대가 어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가격대예요. 매수를 하신 시점 자체가. 왜냐면 언제 매수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뭐 올해 초에 매수하셨다면 과거를 한번 보세요. 지난 2021년도에도 매수한 가격대가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도 고점이었고요. 그다음 6월 달에도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2020년도에도 고점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아마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건 제가 볼 때는 1월 달인 것 같아요. 1월 달에
보통 이제 고점이 나온 자리를 저항을 받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자리가 올라가서 떨어질 때는 지지를 받는 자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는 시점, 이때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가 깨졌잖아요. 깨지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놓친 거죠. 놓쳤다기보다는 안 한 거예요. 저는 이번 반등, 일단 매수가까지의 기대보다는 적정선에서 좀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대 넘어가면 그때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풍국주정이네요. 매수 가격은 19,600원에 비중은 8%. 눈에 보이는 비중은 8%.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투자자분들마다 지금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풍국주정은 15,600원 이 가격은 굉장히 또 오랫동안 좀 끌려온 가격이거든요. 제발 4월 달에 고점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 진짜 주식은 좀 쉬셔야 돼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이 가격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풍국주정은요, 역시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이제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테마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테마가 올 때는 좀 테마가 약해집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과거 수소 테마 쪽에서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나왔던 기업이고, 수소 쪽에서의 테마는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전기차 이쪽 역시도 지금 많이 수그러들어 있는데, 이제 수소차의 경우에는 훨씬 더 먼 미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풍국주정 역시도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좀 고생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18,000원 정도의 반등은 기회라고 봐요. 근데 그 기회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라오면 18,000원 이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좀 빠져나오자. 만약에 17,500원 정도만 와도 저는 정리하고 교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7,500원에서 1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파트론이네요. 자, 파트론 매수 가격은 9,710원이고요. 비중 17%. 계속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9,700원대 매수 가격. 그렇다면 이 기업은 지금 한 번만 매수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셨고 거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 거고. 그런데 왜 파트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계속 보고 매수를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동안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보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도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만큼 이 기업보다 더 좋은 그런 기업들이 이 기업보다 더 많이 빠져 있거나 더 투자에 대한 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모아간다는 건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저는 비중은 20%를 넘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너무 높게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11,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까지 보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 3% 정도만 더 20% 넘지 마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조금 더 빠졌을 때 8,000원, 8,000원 부근이나 8,000원 밑으로 살짝 내려갔을 때 그때 매수하시고 목표 주가는 11,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유튜브 상담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CS 윈도입니다. CS 윈드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46,700원에 30%입니다. 46,700원에 30%요. 예. 자, 46,700. 그러면 지금 매수를 타이밍이 괜찮네요. 네네. 네.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예, 이거 매도 시기를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풍력 관련 증거는 아실 거고. 예. 네. 예, 신재생 예. 에너지. 그런데 네네. CS 윈드가 이제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적이 또 괜찮아요. 이 회사는. 예. 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 회사를 매수를 하셨다는 건 이제 그동안 저 가격에 매수했다는 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지켜보다 매수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 회사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도 아시죠?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매도를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할까? 그런 고민도 하실 거예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이면 한 번은 좀 정리를 다는 아니고요. 분할로 좀 덜어낼 자리는 맞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지금 30%니까 10%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리고 20% 네네.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예, 예. 손절가는 5만 5천 원, 잠깐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죠. 지금 왜냐면 수익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요. 5만 예. 4천 원 정도 손절가를 예, 예. 잡아놓고요. 그리고 예, 예. 만약에 이 가격을 이 가격 위에서 반등 나오면 6만 원 정도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6만 원 예, 부근에서. 예.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예. 10%는 먼저 확정을 해놓고요. 수익을. 예,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금호석유, 네. 17만 2천 원에 11%인데, 네. 이거를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게 손절을 해야 될지 어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게 아. 다시, 제가 오래됐거든요. 한 네. 작년 12월 달인가? 그 정도, 네, 있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한번 많이 상담 떨어졌죠. 한번 해보려고요.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이제 그 금호석유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 그렇죠.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매수해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 기업이 거의 30만 원 가까이도 한번 갔었잖아요. 만약에 25만 원, 뭐 샀어요. 25만 원 위쪽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팍 치고 올릴 때였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렸다는 거죠. 네. 네. 아닌가요? 또 뭔가 있었나요? 스토리가? 근데 네. 16만 4천 원인가 2천 원 그 사이에는 항상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는요. 주식시장에는 원래라는 건 없어요. 이게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확실하면 다 떼돈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렇게 이걸 보고서 매수를 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봤던 거하고 다른 거죠. 다르다면 거기서 바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머뭇머뭇거리신 거죠. 혹시나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살짝 막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미련. 그죠? 예. 갑자기 그런데 뚝 떨어져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준비가 안 돼 그냥- 있던 거죠. 사실은 떨어졌을 때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네.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금호석유는 지금 이 기업이 올라간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네. 빠진 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 주가 하락이 나왔다면 지금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파는 자리는 아니고 다만 시장이 여전히 아직은 이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더 늘리고 이러기에는 적합한 장은 아니에요. 아직 그럴 만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해서 가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기다리셔도 매수한 가격이 매수한 가격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이라 저는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정말 많이 빠지게 된다면 만약 이 기업이 뭐 1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10만 원 부근에 온다. 그러면 그때는 고려해 볼 만해요. 하지만 지금은 매수하기도 조금 어정쩡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만약에 추가 매수는 알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하세요.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에 10만 원 하면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야 추가 매수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녹십자. 녹십자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매수가는 18만 원에 한 30% 되죠. 18만 원에 30% 사셨어요. 네. 자, 매수는 올해는 안 되신 것 같네요. 예. 아, 자, 어떤 게 고민이세요? 이거 조금 더 사볼까? 매집을 더. 네. 근데 30%면 그래도 많이 산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사시게요? 한 10% 정도 더 사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만약에 10%를 더 사잖아요. 네. 매수 가격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네. 저는 네. 다른 종목은 없어요. 그래갖고 네. 그냥 이걸로 이렇게 모아갖고 네. 가볼까 그래도 될까 그래서 한번.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이 없으시다면 한 세 네. 종목 정도로 좀 나눠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래야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녹십자가 시장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녹십자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그런 것도 조급하지 있죠. 않을까요? 그래서 네. 업종 이제 녹십자는 그 제약 업종이잖아요. 물론 제약 업종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선택해 놓으셨으니까 업종을 좀 분류해서 다른 업종으로 두 종목을 좀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진양산업이요. 진양산업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8,000원에 20%요. 8,000원에 20%. 네. 그래요. 이 종목은 6월쯤에 하셨나요? 네. 그때 하셨군요. 수익이 안 나셨나요? 한 번도? 아니, 조금 났다가, 올라갔었는데.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갔군요. 그 시점이네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 종목은. 아니, 저는 9,000원 정도 가까이 했었는데, 네.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9,000원 정도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데, 안 올라가서. 네. 예. 근데 9,000원이 어찌 보면은 좀 가까워 보이긴 해요. 네. 그런데 과거에도 보니까 이 기업이 13,600원 이렇게 올라갔고 했으니까 뭐 9,000원 네. 정도면 욕심이 아닌 것 같지만 네. 이 정도도 욕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진양산업이 그동안 꾸준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길게 보실 네. 필요가 있어요. 네. 주가가 꾸준하게 막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올라올 때도 보면요.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여기서 막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서 네. 주가 확 밀어버리네요. 그죠? 보이죠? 네. 그리고 네.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기간도 4월부터 해서 보니까 10월, 11월 정도? 그럼 굉장히 네. 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네. 동안에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네. 한번 딱 올라갔고 또 여기서 흔들고 네. 몇 개월 동안 또 올라가고 또 밀린 거예요. 자, 이 다음 차례는 뭘까요? 약간 옆으로 좀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10%, 올라갔다 떨어졌다 10%.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9,000원이나 가격이 좀 도달이 어려운 가격은 아니고요. 하지만 네. 목표 주가를 좀 낮추시면 조금 더 잘 빠르게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8,800원이요? 아니요. 너무 200원밖에 안 싼데요. 8,500원. 이 정도만 그래요? 잡으세요. 네, 이 정도만 잡고 그래. 올라오면 잘 네. 정리하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명멘토입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예 정화일택을 네.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사놓고 네. 지금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네요. 직장 다니실 때 정화일택 18,000원에요. 20%예요. 8,000원에 20%세요? 18,000원. 18,000원이요. 네. 직장 다니실 때 사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직장 4~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퇴임을 하고 이제 집에서 보니까 저렇게 생겨있네. 동아일텍에 직장이셨어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그쵸. 그 그때 2016년도, 네, 2017년도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예요. 네, 맞아요. 네. 저기 5~6년 된 것 같아요, 지금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이건 안 보셨어요? 이거 거의 방치인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방치해놨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요, 네. 지금 좀 사서 저기 하면은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요. 사서 물타기요?
예. 어허.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자,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맞아요. 동아일텍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맞는데요. 근데 2017년도하고 2016년도, 2015년도하고 지금 주가가 빠진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빠졌겠죠. 맞아요. 그 이유는 실적이에요. 이 기업이 이제 LCD 검사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죠. 검사 장비. 네네. 근데 네. LCD 업황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6년도, 2017년도 이후부터 해서 LCD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LCD의 기술력을 거의 이제 따라잡은 거예요. 근데 가격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업황 둔화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고요. 이제는 네. 조금씩 이제 다시 회복을 해주려고 하다가 다시 빠졌어. 근데 이제 장이 네. 안 좋으니까는. 장도 그렇지만요. 이 회사 보면 지금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2021년도에. 안 보신 거잖아요, 지금 계속. 적자를 네. 기록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추가 매수를 한다.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싼 가격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얼마 전에 사시는 저는 한 6,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6,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네, 흔들릴 수 있어요. 그전에도 내려가긴 내려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6,000원 네.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가 차라리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그래서 그때 매수할 때도 많이 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땐 10% 정도 더 하실 생각이시죠? 아니요, 그냥 한 단을 이만큼 더 하려고.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 매수한 정도의 반 정도만. 6,000원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다만 시간은 꽤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매수 이제 최소한 회복해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저녁 8시 공개 방송 오시면요. 제가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도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